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저희 그 진행을 이끌어 주시는 일일 MC, 객원 MC로 정유리 앵커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 훈련교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SK증권 이재광 상무님 함께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변동성 양세,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냐, 이유를 살펴봤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관리 혹은 기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그럼 노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앵커 받아주세요. 받았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거는 시장이 하락하든 올라가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 주식이나 사지 말고 이제는 올라갈 만한 주식을 우리가 선별해서 사야 되는데 자, 주가가 지난 3월처럼 또 한 번 하락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할 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될지 이재광 상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을 먼저 해야 전략을 세우겠죠. 네. 의외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일부에서도 한번 언급을 네. 해드렸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개미 군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개미는 개미가 아닌 것 같아요. 공룡입니다, 거의. 티라노사우루스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의 전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 5G를 포함해서,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주로 테마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이죠. 6월 초순입니다. 다음 주 이제 6월 중순으로 접어들죠.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앞으로 2달간 어떤 종목이 테마의 형성 가능성이 높냐 하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핫 이슈가 코로나죠. 네.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19 관련된 테마가 여전히 주도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제가 주말마다 빨간 글씨, 출근하지 않는 날마다 산에를 가거든요.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도 그린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제가 주말마다 내일도 산에 갑니다. 내일은 오래간만에 가까운 안양의 수리산을 가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오시기 바랍니다. 산에를 가보면 벌레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벌레가 굉장히 많이 예.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어요. 노약 관련 써야 돼? 그렇죠. 오케이, 핵심이십니다. 저 너무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네. 제가 그래서 움직임을 한번 봤더니 네. 외국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취매성 매수세가 대단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회사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 농약과 비료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겨울에 너무 따뜻했죠. 네. 병충해 얼어 죽어야 될 이 애벌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제 친환경원에서 방제를 잘 못하는데 이미 방제도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또 하나의 테마는 농약과 비료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식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거기까지.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세션의 테마가 그건 맞아요. 이 변동성 장세 무엇을 노릴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전에 최근에 어쨌든 광풍이 불고 있는 언택 관련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대형주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성격 정말 성격. 급하세요. 그냥 바로 그냥 애껴놓고 네. 애껴놓고. 그럼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연말까지의 흐름들을 쭉 본다고 하면, 그럼 상무님은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를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올 여름장 썸머랠리 가능성이 이 여름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더군다나 요즘 또 언택트로 인해서 해외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아까 개인 투자가들이 예전에 개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즘 왜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나 봤더니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고객 예탁금이 하루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예탁금이. 그렇다면 증권사 떼돈 벌겠다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절반 이상이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증권회사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특히 별로 안 브로커 돼? 입장에서 보면 돈이 잘 안 돼. 근데 그만큼 이제 해외로 나갔던 많은 이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대거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세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바로 그분들이 힘이
시장에 방영되는 것이 유튜브의 힘이에요. 아 그런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진짜로. 이 예은크가 동의한 네. 이 10만 동학 개미 네. 투자 양성도 여기 지분 투자를 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뭐 해봅니다. 저희 방송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굉장히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증거사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네, 엄살을 또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겁먹을 네. 필요 없다. 이렇게 여름장, 강한 네. 여름장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네, 얘기고. 그럼 전방에 대해서는 이승교 대표님은 앞서처럼 7, 8월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저는 갇혔어요. 최악의 경우 1800에서 2200. 그러니까 지수는 쳐다보지 말자. 네. 그럼 지수와 관련됐거나 가타에서 언택트로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네. 하지마 전략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마, 뭘 하지마. 가타에서 네. 진단 키트 하지마. 하지마. 예, 하지마. 왜냐하면 대부분도 300에서 500% 올랐어요. 네. 근데 실적단 나오면 끔찍하게 나올 겁니다. 말로는 와, 근데 리콜 당하는 건 뉴스에 안 나와요. 제가 그쪽에 그 어나리스트에서 이제 탐방 갔다 그러면 리콜들이 무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출단이 시젠이나 렉지노미스가 그나마 제일 1등인데 오늘도 딱 보면 코로나 확산됐어. 아침 플러스예요. 오늘 약하대요? 힘이 결과는 강하지 않대요? 마이너스로. 어.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급등이 나와야 되는 가격인데. 그렇죠. 세지 않던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실적단 확인 전까지는 진단 키트 하지 마. 그 다음에 저도 농업은 찬성이에요. 지금 농업이나 비료나 먹거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후와 연관된 거는 저도 오케이인데 이게 저는 지수단이 올라가려면 이제는 신경제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이나 우리나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개미군단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환율에서 가다해서 달러가 약세되면서 워낙 강세 들어와 갖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는 벌써 프로그램 연결 보면 선물 매도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기려는 외국인이 반대 포지션 들어와서 그걸 일겨줘야 되는데 그게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요번에 워낙 강세가 잠깐 된 거는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거 착시예요. 나는 뉴스에 카타르에서 대규모 뭐 수주했다 뭐 했다. 네. 지금 오히려 국영제에서 장치산업의 규모 수주가 들어오면 이게 조단이 들어오면 미리 환율 시장에서 때려갖고 달러를 원화로 미리 땡겨서 잡습니다. 그게 잠시 이 1200원에서 깨게 만든 에너지 같고요. 그런 요인이 있죠. 소상. 예. 그리고 추세적인 에너지는 이제부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한테 묻는데 아까 글로벌 사이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는 조 바이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영월고래에는 리커창이 있고 이게 저는 노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트럼프 스타일, 시진핑 스타일 위기를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북한을 건드릴지 아니면 시진핑에서 저 인도하고 요새는 돌파매지 전쟁을 한다는데 진짜 국지전을 유도시킬지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요거를 추적을 해요.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환율을 추적해서 솔직히 저는 이 장되면 신경제 아니라 국영제가 가면 저는 간다고 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언택 관련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하지마 진단키트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면 사실은 또 지금 그 플랫폼으로 언택 끌고 온 게 카카오 네이버예요. 카카오 네이버도 하지마. 카카오 네이버도 챙겨. 챙겨. 수익 챙기고 그거는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그게 시장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만 주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내가 보는 거는 달러가 들어와서 오히려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국영제 자동차, 조선 이번에 올랐다가 꺾여 내렸잖아요. 이게 다시 치고 나가면 이건 지수단을 한 번 더 높게 볼게요. 네. 근데 원택주 중에서도 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건 저도 부담해요. 그것도 동일하죠. 또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 부담해요. 갖고 계시는 분은 조금 먹었다가 팔지 마시고요. 추세가 이탈하는 걸 확인하고 팔 수 있어요. 그렇지, 팔면 못 추세가 사요. 하고, 자, 그건 됐고. 그러면 이러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택트 중에서도 진단키트 이외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KG 모빌리언스 같은 결제 결제 관련은 종목? 강세를 보였거든요. 한국사회복지 그들 쪽으로 종목 가겠지. 중에서는 언택트 관련 주에서 못 간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찬성해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두 분 그거는 싸우시는 거 뭐냐면 아니시죠? 그거는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스마트 결제로 응집되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홍콩을 기준으로 홍콩 보안법은 나는 빅브라더의 홍콩을 기준으로 시험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화폐, 스마트 결제, 스마트 보안. 중국 가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어요. 핀테크라든지 이러한 거.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 거지도 QR 코드로 받는 데잖아. 예, 중국 딱 보면 여기에 벌써 탁탁 떠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가 다 했는데 이걸 홍콩의 에너지를 통제시켜서 이걸 심천으로 이동해서 뭔가 작업해갖고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 달러 패권을 경쟁하는 위안화 패권을 계속 견제할 때 디지털 화폐나 홍콩이나 이렇게 되면 이 트렌드는 갖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결제,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아직 못 간 거는 순환이 될 것 같아요. 갈만하다. 그래서 언택트에서는 이쪽은 오케이인데 이미 간 것들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거는 내가 50을 봤어요. 완전히 마스크가 제일 마스크가 그리고 또 되죠. 알코올주를 봤어요. 손세정제. 예. 요새 50이 고점 대비해서 엉망으로 급락한 거 엄청나게 급락했거든.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연속성이 나오는지 요걸 볼래요. 저라면 50 밑바닥에 산 거 오늘 반 때리고 다음 주 올라오면 더 때려라 이런 전략 하는 게 언택트로 그동안에 코로나와 연관돼서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은 어쩌 보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안 이미 들어오고. 손이 너무 많이 탄 거죠. 아니 그리고 신규 매수 에너지도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 영역이지 신규 들어와서 이 종목을 다시 끌고 와서 뭔가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경제 중에서 그 바이오 중에 말도 안 되는 4년 연속 적자에 임상, 이상, 3, 4만 목내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약간 투기적 거래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ALB 바이오라든지 티움 바이오라든지 오늘 티움 바이오 같은 거는 아침에 갭을 하락했다가 오후에 14,800원에서 17,000원까지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뭐냐? 바이오 쪽이 죽으면 안 돼. 근데 넘어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른 것들은 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워. 그러면 밑에 단에 가격이 싼 것 중에 순환을 해서 위에 대장주가 안 빠지게끔 하는 에너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찾아낸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다음 바이오 쪽에 남은 건 줄기세포 남은 것 같고 스마트 수술용 로봇이나 이런 거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결제 다음에 이제 보안으로 가요. 또 디지털 화폐로 가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연관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조 바이든이 지금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린 뉴딜이에요. 이게 기후협약이거든요. 그리고 기후협약이라는 건 각각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농업, 공유, 옥수수 이런 모든 게 다 영향이 있는데 그게 딱 인도, 중국, 미국, 또 러시아, 곡창지역, 뭐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이게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업 오케이. 그리고 순환 맥인 오케이. 근데 지수 보지 말고 그러면 이게 압축화 전략이 돼요. 어떤 거는 같은 섹터 하지마와 이건 해도 돼. 이거를 성과를 구별할 수 있는 투자자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증권주 저도 오케이예요. 증권주 요번에 못 올라와서 산다? 바보 투자 같습니다. 왜? 증권사는 아까 얘기로 채권 쪽이 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이거가 수면 아래로 지금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긴급해서 다들 자금 조달해서 증권사 뭐 조달하겠다 뭐 해서 뭐 미래에셋이든 이렇게 했는데 증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채권 보유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보면 이 수수료 갖고 증권사 수익 이거 옛날 구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은행 어떤 노예. 그러면 제거법을 해갖고 남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개 중에 10%만 남은 것 같아요.
공략할 만한 종목이. 예. 그럼 2,000개 중에 200개인데 그 200개도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올라온 자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뭐랄까 지뢰밭장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할 때 눌림목을 겨냥해서 사는 건 저도 오케이. 그런데 배팅을 짧게 잡고 치고 빠지고 호재 나올 때 오히려 때리고 그러면서 트레이딩하는 구간은 뭐 6, 7, 8 정도는 저도 오케이인데 그 7월, 8월에 가장 중요한 그동안 리딩했던 뉴경제나 우리 반도체, 우리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유동성과 실적의 괴리를 메꿔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어긋나면 저는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 같다. 조정은. 그러면 상무님, 예. 이승조 대표님은 지금 오히려 구경제, 그러니까 언택트 신경제는 부담스럽다. 오히려 구경제가 되는지 보겠다. 구경제가 되면 조금 시각을 잃어보겠다는 말씀인데 조선,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매가 한번 쑥 돌았었잖아요. 정유 유가 오르면서 네. 그런 뭐 전통주 혹은 그런 이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시각이 어떠세요? 네. 제가 한 1조 정도를 운영하는 그 이상을 운영하는 데가 매니저라면 거기서 한 1% 정도 편입을 할까? 그거 안 한다는 거다. 정확하게 안 합니다. 왜? 저는 능력이 없어서 바닥을 만들 자신도 없고 상투를 만들 자신도 없어요. 그냥 시장 흐름이 남들이 다 쏠려서 모여가면 거기 좀 먹을 게 생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밥 숟가락 하나 놓고 이제 밥차랑 차려놓을 때 먹고 나왔다가 또 끝까지 먹는 다음 설거지까지 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정도 되면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가장 집에 바람직하다. 설거지 안 하시는구나. 네,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경제 대표주는 저도 노예예요. 그러면 구경제 중에 조선주인데 조선 부품단에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종목. 나는 구경제 아니야. 신경제에서 수소차에 부품을 넣어. 신경제 코스프레. 코스프레. 구경제. 예. 구경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것 중에 신경제 코스프레로 대장주가 아닌 중소형주 단에서 부품 단에서 나는 자동차 부품이야. 그러니까 현대차 안 하고 자동차 부품 단에서 나 수소차 충전용 뭐 이런 것들 갖다 붙여서 코스프레 하는 종목.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 회사들을 그런 가야 된다. 것들은 그런 거 하자는 거지. 구경제 대장주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구경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그러게, 보시는지도 반도체, 궁금해요. 반도체. 사실 보세요.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도 참 오래됐거든요. 저도.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개미들이 대부분 있어요. 예전에는.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 물론 애꾸는 효과도 있지만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근데 애꾸한 것은 작년이거든요. 예. 재작년인가? 근데 삼성전자를 집중을 사는 올해거든요. 작년에도 안 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애플한테 샀다 좀 물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시장의 개인 투자가들의 성향, 투자 전략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 이자나 배당 가주시는 분들, 아니면 은행에 적금 들었던 분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 운영하고 운영하시다가 싶은 오시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보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신용등급이 높으니까요. 그런 차원이지 그걸 가지고 개인 투자가 돼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난 2, 3개월 전만큼 치수가 치고 가는 장은 되기에는 힘들어요. 왜? 가더라도 한 2, 3개월의 횡보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 종목보다는 역시 장의 주도자가 되고 있는 아까 우리 이승조 대표님 말씀 맞다나 유도성 장세가 꽃을 피우려면 실적 장세가 뒷받침돼야 돼요. 아직 구경제는 실적이 뒷받침이 아직 안 돼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제가 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앵커 우리 네, 네. 말 맞다. 네. 그게 뭐 중요하다고. 네. 예. 자 그래서 그렇다고 네. 실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오다가도. 그러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뭐냐? 지금 셀트리온이 아이고 25년 전에 그 서 회장님 처음 뵀을 때 인사를 해도 지금 깍듯이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러게요. 앞으로 후회가 된다니까요. 네, 그때도 그죠? 성공할 줄 몰랐지. 그렇죠. 서영준회장.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고의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됐죠. 네. 그러면 그걸 지금 살 수는 없어요. 갖고 계시면 저는 갈아타는 말 안 합니다. 네. 거기서 승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신규로 들어간다는 그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 다음 종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제약과 바이오는 여름장에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가 없다. 반도체나 뭐 소부장도 그렇게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 앞서 그 정유나 뭐 이런 그 경기 관련주는 본인이 매니저이시면 뭐 1% 투자한다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반도체도 투자 안 해요? 매니저면? 다른 몇 프로? 종목도? 몇 프로? 반도체 네, 1조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2%만 하겠습니다. 10%. 네. 왜냐하면 그게 소재 부품 산업도 완성품이 뒷받침돼야지만 되거든요. 사실 비관한 얘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최근 반등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참 거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안산공단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천안, 아산 예, 그쪽에. 예.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과거에는 경기가 어려우면은 와가지고 대표들이 금리 좀 낮춰달라. 그 이자 내는 기간을 좀 예. 늦춰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근데 요즘 안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소리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그냥 회사 내놔서 문 닫았으니까 그 경매에서 처분하고 너희들 가져가고 나머지 놔둬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으로 그 경기 회복이 되려면 실적이 뒷받침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의 어떤 이것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낙폭에 따른 반등 이상의 의미를 거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발빠르게 하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말이 그렇지 지금은 단기 매매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면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권회사 사장님이 저 부를 겁니다. 네. 너는 가가 주식 투자 하지 말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저희는 그 다음 날로 사표 써야 되니까 네. 그냥 단기 하십시오. 이거는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 단기 매매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기 주도주를 뭘 모아서 뭘 모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바람을 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셀트리온을 지금 보유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바이오 회사들의 트렌드를 보다 보면은 뭐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단 코로나와 관련된 모멘텀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뭐 진단 키트, 뭐 다양한 쪽이 있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아까 대표님한테 진단 여쭤볼게요. 키트는 뭐라고 하셨지? 하지 아까 마. 노가 아니라 하지마 하지마. 해서 했고. 그리고 셀티온 3인방도 하지 마. 하라. 하지마. 이제 저는 셀티온 그 회장님 엑스트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미 셀트리온 희생양의 셀트리온 제약 2만 원짜리를 지금까지 해서 옛날이면 제약 1대 엄청 10, 땡겼죠. 1대 10 정도 합병할 네. 거를 1대 2 이렇게 이제 뻥튀기 시켜놨어요. 이제는 오히려 비상자인돼 있는 셀트리온 그 코스메틱이나 헬스케어 이쪽을 관리하고 이제 또 서 회장님께서 엉뚱하게 엔터테인먼트에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있었죠, 예, 지난번에. 그런 것들 쪽에 이제 희생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디자인했던 외국인들 JP 모간 사례들이 다 엑시트를 했어요. 이제 올려놓고 다 팔아먹었어요.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예, 꽤 빠졌죠. 다 그 테마세. 라인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셀트리오를 디자인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엑시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바이오주 중에서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임상, 3상, 2상 성공 확률 3%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달라고 매출은 뭐 거의 뭐 10억, 20억에 적자는 300억, 500억 내는 기업들 나는 금년 안에 다 정리해라. 왜? 이제는 매출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주당 EPS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당 매출에 이제 벌어오는지. 그러니까 아까 금리가 적용되면 그러니까 100억 있는 애보다 3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됐듯이 이제는 제가 이쪽 라인의 그 박사의 전문가한테 솔직하게 그 사석에서 얘네들 삼상한 데인데 성공 확률이 있냐? 야, 거의 요거야.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1%도 안 돼. 근데 포장을 한대. 성공해. 그리고 걔네들하고 엮이지 말래. 왜? 엮이면 다 성공한다고 그러고 거기 꽂히면 거기에 성공하는 쪽만 들으. 그리고 그 회사들은 벌써 종이회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사 뭐예요? 운영을 하려야 되니까 뭐 CB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삼자 유증해갖고 끌어들여서 이게 마케팅이지.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쌓아놓은 게 저는 곧 터질 것 같아요.
성공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성공을 해서 나와야 케이스가 나와야 돼. 근데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금년 딱 3월 달에서 지금까지 그런 기업들이 300에서 1000%를 갔어.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똥주라고 그러는 게 그 삼성전자 왜 갖고 있어? 그 종목 지금까지 했어야지. 그런데 인제는 하지 마요. 인제는. 그러면 인제는 뭘 봐야 되냐면 저는 매출단을 내는 바이오주. 그러면 약간 중소형 구제약주들 이런 것들 중에 아직도 밑에 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제약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제약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온 것들 중에 차곡차곡 매출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든 세상이 우리 건강이라든지 저만 해더라도 비타민 3개 먹다가 5개나 또 왕창 땡겨 먹습니다. 나만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바이오주 어떻게 아니, 보시는지. 여기 바이오가 아니라 영양제 좀 영양제? 많이 드시냐고 얘기를 하셔서. 과유불급이라고. 네, 네. 예, 예. 저는 그냥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옛날 뭐 비타민 뭐 이런 거를 생산하는 구제약주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에는 뭐 바이오주 중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라고 하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톡스나 갖다 해서 코스메틱이나 이런 주기세포 해갖고 너무들 그 마케팅을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선례를 너무 나쁘게 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 네이처셀, 신라젠 뭐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너무 기스를 가게 했어요. 아니 하다가 임상상상해서 안 되는 건 이해해.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무슨 약물을 혼용했다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나 CB 발행하고 이런 신뢰성에 문제를 주니까 사실은 투자자들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기업은 내가 기업 탐방에서 그 회사의 가장 큰 게 된장이 최고다. 그거 뭐 신약계가 주기세포인데 저거는 다단계 갖고 그냥 된장만 자산가치 있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인데 예, 바이오라는 이름을 바이오, 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포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중에서는 저는 아예 요번에 네. SK그룹에서 SK 바이오팜 하죠. 난 그거 공모해서 계속 그거에 집중할래요. 오히려 그리고 또 그동안 고생했던 차병원, 차바이오텍. 왜냐하면 매출을 지금 5천억씩 내요. 바이오 이제는 요즘 많이 움직이대요. 의료 이제 코스닥 150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병원 이게 비대면도 이제 원격 진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다음에 풀을 게 병원 영리화. 이게 풀리는 순간에 각각 포트폴리오가 지금 차 병원은 카타르,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병원 구축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플랫폼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허용이 되고 대중화되면 상당히 큰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차바이오텍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출을 내는 바이오 이렇게 압축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민수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상무님 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노릴 만한 정말 앞서서 네. 서두에 빵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 정리할게요. 이제. 해주셨는데 예, 저 이제 이번 주말 여러분 근교 뭐 산에 한번 가시고요. 비가 온다 하니까 우산을 꼭 가지고 가시면서 월요일 일정부터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선정해 본다면 자 이미 주도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저는 뭐 셀터를 갖고 있다. 아 그럼 거기서 봅니다. 그럼 거기서 승부해보라고 하시고요. 뭐 나머지 또 잘 가는 거죠? 뭐 저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못 사서 원통하지. 갖고 있어 그냥 NHN 봅니다. 한국사이버 아유 네. 그냥 가져가십시오. 자 그런데 신규로 자금이 들어왔어. 자, 뭘 살 것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역시 언택트 관련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이 진단키트 너무 많이 가세요. 신규적으로 결제 관련, 보안 관련 이들 종목은 여러분 찾으세요. 그 정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목을 찾되 영업이익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이 뒷받침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주주 지분율이 왜 체크하라고 할까요? 우리 정혜커.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에 나오는 거 혹은 안정성. 그럼 제주도 지분율이 10%가 대주주가 지분율이에요. 최대 주주가 30%가 좋을까요? 10%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생각을 하실 것 예, 같아요. 그렇대요. 어디? 낮으면 M&A 뭐 이런 걸 몰릴 수 있으니까. 경영권 그렇죠. 방어나고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어요. 적어도 30% 이상이 되는 종목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줘서 종목 선정하시면 너무 쉬울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하고 대주주 지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농약비료라고 했죠. 농약비료, 자,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아이고 목 싸서 언터가 죽겠죠. 배 아파 죽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 셀트리온처럼 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올 여름 테마를 형식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농약과 비료. 역시 농약과 비료도 종목 그 네이버나 이런 거기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한 20-30개 될 겁니다. 저거. 아이, 거기 다만 찾으면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네. 자. 결제 보완율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농약 비료는 종목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종목 좀 공개하세요. 자, 그래서 네. 찾으시면 거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분을 한번 보주시고 네. 영업이익 한번 체크해봐서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네. 비료, 뭐 농약 이런 쪽에서도 네. 모기 관련된 쪽도 있고 뭐 많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 이제 테마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경농, 조비, 동방학 이런 거였는데 네. 그 회사들이 업다운이 좀 심해서 펀더멘털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펀더멘털이 좀 좋은 종목으로 해서 신규 생명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남해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건 해서 이게 왜냐면 이 종목은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봐서 찾아보시는 게 좋지. 남이 주는 거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장에서도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종목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나는 떼돈 벌었었는데 그런 느낌 많으실 겁니다. 그죠? 왜 중간에 꼭 잘라 먹어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여기 잡혀왔거든요. 네. 예고 없이 예. 잡혀왔는데 이것도 하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간밤에 주가도 예고 없이 예, 떨어졌어요. 예. 예. 예고 잡혀서 제가 매수하는 법, 매도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매수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분할 매수라고 하시죠. 그죠?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네. 9,000원으로 떨어져. 그게 그럼 9,000원에 사. 이게 분할 매수? 아닙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물타기지. 그렇죠. 그 물타기 물에 빠져 죽습니다. 네. 그 물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조은현밖에 없어요. 최윤희, 이런 펠프스 이런 사람들이면 물에 빠져도 헤쳐나와서 사는데 네. 여러분이나 저 다 죽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 15,000원 또 사, 11,100원, 11,000원 또 사. 이게 분할 매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왜 그게 분할 매수인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번에 나오시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신 부드러지를 거죠.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찾기 어렵다. 그러면 또 제가 그렇죠. 일주일 동안 했다가 꺼지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중근히 하니까 제가 또 다음 기회에 그러면 그 종목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승주 대표님은 콕콕 집어서 어떤 종목이 갈 것 그러게요. 같은지 공략주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좀 정리. 저는 그냥 그 중국이 800조 투자할 때 파이프라인을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친중파 뭐 장하성 중국 대사 네. 그다음에 또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 모모님 이렇게 네. 해서 이쪽의 구도가 차기 대권과 연결돼서 나는 중국과 연결고리에 해적 케이블 깔아보겠다. 그러면 KT 썸마린, KT IS, KT 계열사. 그러니까 KT 계열사. 그러니까 우리 저 서해에서 중국까지 이렇게 해서 해적 케이블 깔겠다. 해적 케이블이 오늘 LS 전선인데 대표가 그렇죠. 네. LS 전선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쪽 라인들 네. 하나 잡고요. 난 농업 찍어드릴게요. 음. 아세아 종묘, 농우바이오. 아세아 종료, 종료,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이제 수술용 로봇이나 제가 그 거래 정지당했다가 거래가 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코렌텍. 코렌텍.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코렌텍 보면은 이제 그 정몽구 회장님의 장녀이신 분의 회사 그 대전에 보면 선병에는 유명한데 여러분들 코렌텍의 관계회사의 3D 금속 관련된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하면 이게 그 금속으로 이렇게 그 3D로 해갖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미래 지도의 그 모빌리티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기아차나 현대차가 지금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그 간단히 얘기해서 공중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배달은 지금 지금 GPS 내에서 문 앞까지는 그 도로명의 앞까지는 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꺾을 수가 없어서 이게 관절형 꺾이는 운반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기업이 없을까 추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찾는 게 이제 코렌텍.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디지털 화폐. 네.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의 패권전.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는 게 중국의 인구수나 코로나 이후에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800조를 풀 수 있다는 에너지가 중국이요, 중국. 예, 중국.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 발표해서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비즈니스 툴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5G나 1대1로나 여러 가지인데 각국마다 다 뭔가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처음부터 벌써 뭐 SOC나 도로나 철도는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해저 터널 도바이까지 끌면 대구의 역사니까 우리나라 경제 확 가는데 그것도 했다면 난리 날 거예요. 반대 에너지가. 그거 뭐 바로 중국 애들이 자동차 뭐 나라를 줄거나 이럴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빅데이터 케이블은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이슈화 되지 않을까 해서 압축하다 보면 아직도 그 언택트에서 남아있는 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별화시킬 수 있는 성관이 투자자들한테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바로 급락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그재그 하다가 나중에 할지는 저는 환율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겠다. 실적과 유동성의 7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가지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재광 상무님께서는 농업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영업이익과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오케이. 말씀이셨고요. 이승주 대표님께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 로봇 수술, 디지털 화폐 쪽으로 또 종목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동성장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종목을 노릴까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이크를 예민수 앵커님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훌륭한 개건 앵커, 1위 앵커, 정유리 앵커가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뭐 날로 먹었습니다, 오늘은. 예. 이재광 상무님, 이승조 대표님, 간밤에 정말 미국 증시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후덜덜하게 빠져가지고 저희가 긴급 방송을 했고요. 예. 다음 주 조금 또 안정이 뭐 되겠죠. 예. 투자는 1박 2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체계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적 투자를 위해서 저희 머니트레이너닷컴이 또 동학개미 훈련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